분차트를 열어서 봤을 때 1번의 패턴인지 3번의 패턴인지 2번의 패턴인지 4번의 패턴인지를 보고 제가 꾸준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 종목, 추세 상승 종목, 장대 양봉 종목. 강한 종목이 그 다음날도 강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슈가 있으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고, 거래량이 많이 붙으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매수세가 강하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하나 둘 겹치니까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 장대 양봉이라고 그러죠. 시가 대비 고가까지 당일 상한가를 가면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다음날도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간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이슈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갔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상한가가 한번 4종목 정도 들어갔는데 각각의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테마의 대장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개별 기업의 호재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정부 정책에 의한 수혜주로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테마로 엮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호재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진입을 하게 됩니다. 상한가를 간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 종목도 있지만 또 상한가가 간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재료가 소위 말하는 상한가를 가게 된 이 이슈가 비슷비슷할 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다음날 시세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제가 뭐라고 했죠?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 중에서 캔들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 캔들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분차트의 흐름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4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4종목 다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 4종목 중에서 한 종목 우리가 선택을 해서 다음날 시세 연속성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대 양봉의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캔들 안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번과 2번, 3번, 4번은 양봉만 봤을 때 일봉상의 캔들 하나만 봤을 때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일봉상에서 분봉 차트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매수세가 어떻게 강하게 들어왔는지 다음날 연속성이 있을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쯤에서 접근할 때는 다음날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내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제가 분차트를 보면서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1번의 상한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상한가로 진입한 겁니다. 가장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럼 1번의 상한가가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상한가에 진입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3번은 장대 양봉은 똑같은 장대 양봉이지만 시가를 시작을 하고 서서히 상승을 하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1번과 3번의 차이가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2번의 상한가는 1차 상승을 보이고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4번은 1번과 마찬가지로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상한가에서 투매가 나왔다가 다시 종가 무렵에 상한가를 치고 들어간 종목입니다. 이 4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야 될 순서를 정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이슈라고 치고 똑같은 거래량이 들어왔다 치고 똑같은 외국인과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4종목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대 양봉의 비밀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봉상에서 보면은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그럼 분차트로 들어가서 보면 10분 만에 바로 상한가를 진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번의 상한가죠. 1번. 이렇게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분차트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분차트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3번의 패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시작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안 했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물량을 받아내면서 상한가 갔다가 종가에는 살짝 밀렸는데 상한가를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3번의 패턴처럼 이렇게 간 종목과 갭 상승 이후에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죠. 갭 상승 이후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자, 분차트 열어서 보니까 패턴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캔들 2번의 패턴과 비슷하죠. 자, 상승 이후에 약간 행보를 하면서 다시 상한가를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 각기 다른 분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다음날 아침에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차트를 보시면서 아마 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1번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다음날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갭을 띄워서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다이렉트 한 방에 상한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럼 내일도 갭 상승을 띄워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도 이번의 종목도 마찬가지고 상승 이후에 물량을 싹 받아내고 다시 상승을 보였고 장가의 상한가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장 오전 9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시 기준에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 갭을 띄워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번의 기준은 물론 이 종목도 이렇게 갭 상승 띄워서 내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번과 2번에 비교를 한다면 이 종목은 내일 어쩌면 조합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강하게 상한가를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와서 내일은 어쩌면 마이너스권에서 밀렸다가 이렇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4번의 경우는 일단은 상한가를 1번의 상한가와 똑같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물량이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물량을 완전히 여기서 다 마지막까지 물량을 다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내일 갭 상승을 많이 띄워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상한가를 진입을 했지만 차익 매물이 나와서 밀렸다가 다시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의 문을 닫았다 그러면 내일은 갭 하락이 떨어져서 꼬리를 달고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유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종목을 봤다 그러면 1번의 상한가는 무조건 관심 종목에 두고 내일 종목 흐름을 봐야 된다. 3번의 경우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번의 경우 상승을 보이고 1차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보이다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강보합에서 시작을 한다면, 강보합이라면 전일 종가에서 같은 가격입니다. 갭 상승이 없이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보합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 종목은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자. 4번의 경우는 조금 유심히 보면서 시장의 흐름과 수급 동향을 판단하고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좀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서 들으시면 이 부분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 적용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종목 선정을 할 때 이 종목이 장대 양봉이었어. 그런데 분차트를 열어서 봤을 때 1번의 패턴인지 3번의 패턴인지 2번의 패턴인지 4번의 패턴인지를 보고 선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을, 전일 급등을 한 종목을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제 기초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앞전 영상을 계속 보셨다 그러면 제가 꾸준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 종목, 추세 상승 종목, 장대 양봉 종목, 양봉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강한 종목이 그 다음날도 강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종목이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슈가 있으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고, 거래량이 많이 붙으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매수세가 강하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하나 둘 겹치니까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정배열로 바뀌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좋은 호재가 있고 좋은 실적을 동반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죠? 제가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무조건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강한 종목에서 눌림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거고, 손절매가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돌파 매매나 고점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손절매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중급이나 고급 정도, 중상급자로 가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어떤 초보자들, 주식에 대한 기본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장대 양봉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상한가를 보내놓고 내일은 하한가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하한가가 같지만 내일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겁니다. 주식은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까지 좋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 세력의 물량이 들어왔다, 세력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 그 세력들은 개인들보다 많은 물량을 샀기 때문에 다음날 그 물량을 누군가에게는 넘기고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 파동을 이렇게 만들면서 물량을 넘기고 주가가 하락을 해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쳐요. 장대 음봉으로 떨어진다. 이런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이상.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다음날 바로 하한가로 내려갔다 그러면 엄청난 악재가 나왔겠죠. 일단 상한가로 이렇게 말아 올렸다 그런 거는 다음날 어쨌든 고점에서 파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키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하락을 해도 하락이 나온다.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내일 고점에서 이렇게 파동을 일으킬 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는 게 이게 단기 매매가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밀렸다가 급등 나오는 거는 이건 눌림목이 되는 거고요. 제가 첫 시간에 캔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가? 영상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거래량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거는 이 장대 양봉이 기본이 되는 거다. 이 기본 장대 양봉에서 출발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럼 분차트를 들어가서 분차트의 모양을 보고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보고 이왕이면 1번을 하고 이왕이면 2번을 하겠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좋은 재료가 있고 좋은 이슈가 있으면 4번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3번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장대 양봉에 대해서 제가 강한 패턴을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